내연금 10억 만드는 성공 레시피,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이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일단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산운용사에서 연금 운용도 했었던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요즘 가장 핫한 경제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네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한 230 몇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 238? 8? 8만 명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어제 9만으로 됐어요. 와, 예. 239만.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그러게요. 저도 회사 나올 때는 네. 진짜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꿈의 숫자 239만 유튜버를 모시고 오늘 저희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슈카님하고 내연금 10억 만드는 성공 레시피 함께 한다는 거를 미리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셨거든요. 몇 가지만 좀 추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슈카님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저도 옛날에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은 뭐 퇴직연금에 가입 안 하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회초년생이어서 네. 사실은 퇴직연금 가입하라 그랬을 때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도 그 용어가 DB, DC, 확정기여, 확정급여 이게 영원히 안 외워졌어요. 그때만 알고 나중에 까먹긴 했었는데 신입사원 때는 제가 그래도 좀 간이 작기 때문에 DB형. DB형. 예. 좀 회사에서 안전한 걸로 하자. 운영해주는, 네. 그래서 DB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운영력이 된다 하면은 잠깐만. 근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운영력인데 야 이거 운용을 해야지 해서 DC로 바꿨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돈을 넣어주면은 직접 운용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운용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심장이 작아서 진짜 심장이 작아서 함부로 주식형은 팍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합형을 많이 했습니다. 혼합형. 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채권 좀 넣고 주식 좀 넣어서 이게 좀 깨지더라도 얘가 좀 만회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상품을 했었죠. 또 물론 슈카님 이직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이직 경험은 전부 다 비자발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이직이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네. 다 이제 이직하시면 퇴직금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 많이 되죠. 고민 많이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아싸 목돈이다 하고 가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우 하다가 네. 빼지 않았습니다. 안 빼지 빼셨구나. 않고 IRP 계좌에다 넣어서 지금까지도 안 뺐어요. 아니,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훌륭한 게 IRP 를 아니라 유지할 수 너무 있다니. 세금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안 빼길 잘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내가 해지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럼 내 미래를 미리 땡겨서 쓰는 느낌이 그거 해지 안 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슈카님도 분명 우리와 같은 고민,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인 퇴직연금. 퇴직연금만 믿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하시네요. 젊을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있으면 지금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차를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주식을 사서 아니면 지금 내가 코인을 사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안 좋은 판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많은 트레이더분들 만나려고 그러면 못 나오시는 분 있어요. 진짜로 회식 자리에 못 나와요. 그 돈이 부담이 돼서. 아, 정말요? 근데-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근데 얘기할 수는 없고 그쵸. 이제 반면에 준비했던 분들은 그때도 여유롭습니다. 골프 치러 나오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먼저 빼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똑같다. 자동차 보험 언제 듭니까? 자동차 운전 할 때. 할 때 면허 따고 내가 운전할 때 바로 드는 거예요. 좀 운전해 보다가
사고 나면 들게 사고 나면 들면 뭐 합니까? 다 사고 난 다음에 노후 대책용 보험이다. 이거는 정말 웬만하면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 있지 않을까요? 퇴직연금을 많이 주는 해외 국가들은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아는 유럽 국가들, 뭐 미국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돈을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페널티를 줘요. 그럼 중간에 돈을 빼는 걸 왜 페널티를 두냐? 바로 저처럼 젊었을 때 이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돈을 빼고 싶어요. 그때 사람 심리가. 돈 쓸 거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 결혼해야 돼, 차 사야 돼, 집 사야 돼, 주식시장 올라, 코인 올라. 빼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요. 저도 그랬어요. 가서 알아봤다니까요. 진짜 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최소한 이거는 혹시 모를 노후를 대비해서 남겨두라고 페널티를 두는 겁니다. 슈카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중도 인출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해두면서 퇴직연금도 많이 주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퇴직연금 많이 주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더 많이 주면 좋아요. 그건 오케이. 많을수록 좋은. 예, 근데 앞뒤 맞는 걸 떠나서 중도 인출을 쉽게 해주면 뺍니다. 20년, 30년 일하는 거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도 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 잠깐 넘어가서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연금 운용의 기본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서 이걸 손쉽게 하는 거를 TDF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운용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죠. 이게 처음 왔을 때, 저는 자산운용사 했을 때 도대체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의 계획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주식이나 채권 예를 들자면 이 비중을 바꿔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내가 TDF라는 상품을 들어서 뭐 외부에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치해요. 까먹어요. 무관심해집니다. 잠깐만 내가 그게 어디 은행에 있었지? 잠깐 난 내가 무슨 방식이었지? 무슨 상품이었지? 절대 기억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꿔주겠다는 게 일종의 TDF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상품 같아도 해외 많은 국가들이 정말 많은 돈들이 이 TDF 방식을 따라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퇴직연금 자산을 자산 배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고 그걸 실행할 만한 손쉬운 방법을 원할 때 TDF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좀 자산 배분이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연금이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돼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역량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검증된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노력해온 방법이 바로 자산 배분이었어요. 옛날에는 위험자산에 올인하는 거,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거,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승리자였나? 아니죠. 자산 배분을 한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빠졌지만 요즘에 달러가 얼마입니까? 원달러가? 이거 찍을 때는 1,400원이 넘잖아요. 그럼 달러 재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로 주식의 마이너스를 메웁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주식시장이 또 좋아지잖아요. 언젠가 좋아질 때는 또 주식시장에서 플러스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뛰어난 비전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검증된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퇴직연금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직연금에 여러분들이 투자 못하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 뭐 채권, 뭐 리츠, 뭐 안 되는 상품에 ETF로 나와 있는 안 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특출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것과 별다른 다를 게 없을 거고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단타 정말 잘하는데 떴다 뺐다 이거 정말 잘하는데 저는 그래도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그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반대로 혹시라도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으면 큰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퇴직연금은 뭡니까? 굉장히 장기간이에요. 20년, 30년 투자입니다. 짧아도 5년, 10년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5년, 10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돈을 잃을 확률, 게다가 자산 배분까지 되어 있는 펀드에서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20년 전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년 전이요? 네네. 500원? 400원? 500원 그랬어요. 비싸도 700원?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원? 2,000원 하죠? 2배, 3배 올랐어요. 한마디로 내가 손실의 걱정 때문에 퇴직연금을 들지 못한다는 거는 좀 기우에 가깝다. 특히 자산 배분도 여러분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연금을 운용할 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라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전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을 운용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돈 버는 방법을 딱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궁금해요. 확실하다 이 방법은. 확실한 방법. 네, 있습니다.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눈을- 어렵죠? 눈을 욕하지 마시고 그것도 방법이냐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아니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자산시장은 이 스윙이 있습니다. 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항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사야죠. 쌀 때 사는 겁니다. 비쌀 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쌀 때 팔게 돼요. 맞아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할 때는 꼭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이 사이클을 꼭 생각을 해서 올인하지 말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자, 슈카님 얼마나 자주 수익률을 체크하시고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요즘은 잘 체크를 안 합니다. 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유를 알것 같네요. 예, 요즘은 뭐 예. 키면은 맨날 빠져있어 수익률 체크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 더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같이 하면 안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의 가격이 많이 밀리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좀 늘릴 때인 건 맞아요. 다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갈 필요가 있어요. 슈카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슈카님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꿈꾸고 계신 은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은퇴 계획 있죠. 네, 궁금해요. 제가 이거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호주 같은데 그 대사노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요트 하나 탁 사고 가서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드론 쫙 날리면서 위에서 한번 찍고 바다에 들어서 스노클링하고 안에 크레피쉬 뭐 이런 거 집어 올려서 딱 구워서 이 맥주 마시고 굉장히 구체적인 꼭 붙이러 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신데요, 이미 은퇴를. 그럼요. 이런 은퇴의 삶을 꿈꾸죠. 그때를 위해서 사실 대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이 많을 때까지 일을 하는 나라예요. 너무 슬프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2세까지 평균적으로 일을 합니다. 72세까지요. 72세.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금방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럼 52세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20년이 빕니다. 20년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뭐가 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사회적 지위 하락을 느낍니다. 경제적 지위 하락이 떨어져요. 그 가슴이 아픈 겁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서 급하게 뭘 하다 보니까 내가 전문성도 없는 자영업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하지만 그렇게 급격한 추락을 막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20대, 30대에 들어가는 어떤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소감과 더불어서 노후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라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어.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퇴직연금 하십시오. 하고 지금 이걸 빼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 아깝더라도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이게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지금부터 네, 정말 지금부터. 반드시 드려야 된다. 제가 우리 회사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귀가 닳도록 얘기합니다. 너 딴 거 하지 말고 딴 건 안 해도 돼. 주식 투자 그래. 너 모르겠어 하지 마. 하지만 이건 들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된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의 슈카 영상에서 내 질문을 다루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 연금 10억 만드는 성공 레시피 영상 보시면 그 해답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퇴직연금으로 금태족대기라고 하면 우리 슈카님이 저랑 같이 부자 되세요 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금태족대기 함께 부자 되세요.